자,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로 불러내자고 결정한 곳이 바로 국회 법사위입니다. 근데 이 국회 법사위는요, 원래도 좀 시끄러운 곳이지만 요즘요, 그야말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권도 아니고 안건 협의를 했어 뭘 했어 토선이랑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야. 왜 수사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과하세요. 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규택!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사진행 발언 주시면 정리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고 경고하고 퇴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왜 검찰 개혁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무슨 오빠예요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어제 이 윤석열 오빠 발언 때문에 굉장히 정치권이 시끄러웠는데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요. 자, 특히 야당에서는요,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독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많이 급하다.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완전히 저는 강한 편을 거의 안 쓰지 않았는데 진짜 눈이 도는 정도의 행태였다고 봅니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곧 얼마 뒤에 그 출마 선언 같은 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하게 요새 발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을 추미애 위원장이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역시 민주당은 개딸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한테 어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국회에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에는 거의 대부분 법사위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튈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으로 지금 호명이 되고 있는 하마평들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성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은 경기도 하남을 중심으로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혹은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 지도부와도 제대로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이 의문점이 있는 이러한 언론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법사위가 결국에는 법안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상임위인데 지금 문제는 법안을 가지고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간사 선임 이걸 가지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을 여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고 또 지난번에 특검법과 합의를 했다가 다음날 바로 파기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것인데 합의한 내용 중에서 나경원 간사 선임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서영교 의원 나중에 지방선거에 나갔을 때도 과연 유효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네. 오히려 함께 끌어가는 좀 열려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로서 맞는 모습이 아닌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개최를 두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도요. 이 해당 내용,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부르기로 결정한 이 내용을 사전에 당 지도부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사위원장 또는 법사위와 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간질하지 말라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강수 중에 초강수를 두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너무 세게 가는데 이런 얘기도 있을 법한 것 같은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근데 네. 정청래 대표가 이간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 물론 소통이 잘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지도부와 법사위원들, 법사위원장과의 갈등이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걸 명확히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추미애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재방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비판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뭐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 소식 빼고는 뉴스에 나오면 무조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강대강 대치에 의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당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강성당원들이 볼 때는 응원할 만한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강성당원들한테 어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효하죠. 왜냐하면 당원들이 네. 당대표를 선출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누가 뽑습니까? 당원들이 아닌 국민들이 뽑는 선거기 때문에 네. 경선 과정에서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네. 최종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최대한 없는 정치인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그렇게 목적으로 해서 저렇게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거라면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뽑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보다 앞서서 1차 관문이 있죠. 공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뭐 글쎄요.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정치인들이다라는 말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글쎄요. 뭐 속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법사위는 이렇게 매일 시끄럽고 뜨겁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요.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가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다는 것. 분명히 여러 가지 처리할 거예요. 법안이 총 69개인 건가요? 현재 60개 이상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다 필리버스터 걸린다고 걸면 상대해줘야지. 이거 걸면 뭐 일본은 국민의힘 자유니까. 결국에 국민의힘은요.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최장 69일 동안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추석 연휴까지 포함해서요. 여야의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되는 이런 싸움. 우리 국민들 피로도만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명절 앞두고 있는데 볼썽사나운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네요.